막상 앞에 서니까 이런 기분이고 결국 즐기고 싶네요. 처음에는 이 자리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았는데 중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라는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저는 간호사 출신 보험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도전의 삶을 살면서 간호 설계사라는 퍼스널 브랜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아니 서현 씨, 그 좋은 간호사를 왜 그만두고 보험 설계사를 하죠라는 질문을 10명 중에 9분은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라는 주제와 함께 엮어서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2014년도부터 집중적인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때 고 이윤기 작가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너무 많은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오고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 언제 읽어 하다가 제가 마치 교회 다니는데 창세기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이 과정 때문에 그리스 로마 읽다가 멈췄어요. 근데 이윤계 작가님이 특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해학이 있으시고 그리스 로마 신화 참 쉽게 풀어놓으셔가지고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판도라의 상자인데요. 혹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뉴스나 신문 지상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하면 밝혀지면 안 될 것들, 이거 정말 왜 이제 와서 이게 터졌을까라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판도라의 상자 그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신 중에 한 명인 프로메테우스가 저희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죠.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을 훔쳐서 줬어요. 근데 그거를 제우스가 가만히 못 봤어요. 이 프로메테우스 이 사람 보시게 내 불은 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 벌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 판도라라는 여자입니다. 그 전에는 지구상에 여자가 없었대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여자를 만들 때 미모의 여신에서 미모, 현명함, 지혜 모든 걸 이 여자한테 줘가지고 판도라라는 뜻은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선물 받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 뜻이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 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 판도라를 만들었고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 후에 아는 사람이라서 잘 몰라요. 프로메테우스가 이 동생 제우스라는 사람이 분명 뭘 보낼 건데 절대 받으면 안 돼? 이랬는데 세상에 최초에 만든 여성이자 얼마나 이뻐요. 에피메테우스가 홀랑 반해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이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 세상에는 절대 필요 없는 상자를 하나 거기 모아놔가지고 질병, 고통 모든 것들 다 넣어놨대요. 이 상자 안에. 그래서 에피메테우스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집에 절대 열어서 안 될 상자가 있는데 열면 안 돼? 알았지? 했는데 여자가 이쁘기도 하지만 호기심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잠깐 에피메테우스 자리 비운 사이에 상자를 정말 많이도 안 열었죠. 살짝 이렇게 열었는데 이 사이 틈에서 나오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우스가 우리한테 보낸 인류의 재앙이라고 하는 질병, 고통, 화 모든 것들이 이 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남았던 게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말씀하셨는데 방금. 네, 희망입니다. 네. 희망인데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니, 인간에게 필요 없는 걸 다 담았다고 한 상자에 왜 희망이 있었을까? 라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신들에게 만들어 온 인간들은 그냥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희망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기 때문에 희망이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이 상자 안에 남아있던 하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안에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 이제 열어야 합니다. 희망이란 제 사전적 정의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루기를 바람입니다. 비전, 꿈, 호흡, 소망, 포부, 드림이란 단어와 유의어이고요. 혹시 이 단어를 부르면 짜증나, 저거 나한테 왜 얘기해? 이런 기분 느껴지세요? 아니시죠? 되게 그래, 나도 하나의 꿈을 꿔야 되겠어. 하나의 희망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처럼 모두 다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건요,
아주 그 맑은 파란 하늘 위에 구름처럼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이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멀어서 제 손을 뻗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실제로도 구름이 너무 이뻐서 아 저거 이뻐 찍어야지 하면 쫙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은 바람에 날아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한 희망인데요.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게요. 세 가지를 제가 추려왔는데 혹시 이 중에 내 마음에 좀 울리는 게 있나요? 이 중에 세 개 중에 제일 내 마음에 든다. 1번, 2번, 3번. 1번. 네, 1번 한 두 분이 2번? 네. 3번? 네. 저랑 다 꿈 친구들 맞으시네요. 저도 3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누가 말했냐면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고 그 사람의 비장의 무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총, 방패, 칼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폴레옹도 전쟁터에서 희망을 비장의 무기를 가졌는데 우리도 지금 너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져야 될 것 비장의 무기는 희망 하나는 누가 돈 주고 안 사도 되니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제가 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차마 볼 용기는 없고 벽을 보고 불렀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실제로 이 가사를 제가 계속 연습할 때마다 잊어버려가지고 오늘도 잃어버릴까봐 계속 이 노래만 연습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아이고 숨이 막히네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제 삶에서 저는 37을 살았지만은 10살을 살든 50을 살든 다 하나씩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삶에서 나누고 싶은 게 뭔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던 것, 간호사를 시작을 했던 것, 아니면 영업을 했던 것 뭐가 있을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더 본질적으로 내 삶을 크게 힘들게 했고 정말 오랜 시간 나와 함께했던 고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거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다 머리인 줄 아시네요. 그래서 머리인데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고3까지 지루성 피부염 심하게 앓았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엄마가 저를 45살 때쯤 낳으셨어요. 딸 5 중에 막내이고요. 지금의 40살 초산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되게 아이고 왜 또 낳았어. 뭐 아들 낳으려고 낳았고 제 위에 한 명이 또 사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 심하게 앓은 게 이제 자기가 늦게 나와서 제가 몸에 안 좋은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저 간절히 바라는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이 낫는 거였습니다. 그 어떻게 됐냐면 너무 그 피부가 그 진물하고 피떡해져가지고요. 자고 나면 베개에 그 진물이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간지러워서 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손톱에 그게 막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피부병 환자라는 친구들의 그 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지면서 그 뒤에까지 다 헐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에 타고 딱 앉아있으면 뒤에 애들이 엄마 제 피부병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냄새가 심하게 나요. 진물하고 이게 피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나 진짜 나 머리 정말 건강한 머리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 머리 언제 나왔지? 했는데 한 4년 정도 엄마가 그 몸에 좋다는 제가 뭐 건강 보조식품 민간요법 수지침 그다음에 하다못해 광주에 있는 그 나병원도 가봤었는데요. 결국 안 나왔는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야 서연아 텔레비전에서 쑥을 끓여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나은데 살균 효과가 있어서 뭐 예 그럼 또 하세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살다 죽겠죠. 이거 저 감았어요. 한 4년 정도 감았고 그리고 또 그 쑥뜸을 이렇게 공기 머리에 피워서 이렇게 향이 나게 해요. 그러면 그쳤대요. 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였냐면 담배 냄새가 나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야 쟤 담배 피는데 그렇게
들리는데 저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머리가 나았는데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머리가 낫게 되었을까? 그 희망은 무엇일까 했더니 하나는 엄마의 기도와 바람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불평불만했는데 엄마가 우리 딸 서연이 낫게 해주세요. 불쌍하잖아.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알았으니까 제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했던 엄마의 기도와 바람이 저를 이렇게 낫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앞서 연사님들도 지금 5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희망이 제가 안정적일 때는 뭔가 꿈꾸거나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뭔가 해야 될 고통 속에 있을 때 희망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 아빠 사진인데요. 저도 솔직히 아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큰언니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사인은 이제 아빠 혼자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다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고,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수술조차 못 하시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빠의 사망이 저한테 안겨다 준 거는 저는 솔직히 슬프지 않았어요.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 후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를 따라다니는 거는 경제적 궁핍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딸 5 중에 큰언니는 결혼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딸들을 줄줄이 50대 중반의 여성이 맡아야만 했고, 그 당시에 저희 집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옷가게를 하면서 벌었고 서울로 또 뭐 음식을 만들어서 팔러 다니면서 근근히 생활했고, 학비를 엄마의 그 벌이보다는 여기저기 빌려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그 부재보다는 경제력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그 고민하게 돼가지고 결정을 한 게, 나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겠다.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그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지? 그래서 간호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서 전남대 간호학과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벌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병에 대해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요. 간호사 할 때는 되게 저희가 나이팅게일 선서도 하고 사명감 있게 나는 이렇게 간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일하다 보면은 3교대를 하게 되고 집 병원 일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움직여 쳇바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근무하다 보니 조금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쯤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간호사 5년을 내가 하면서 그거를 아울러서 좀 더 다른 병원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알아보다가 서울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보험 설계사가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만 보상과 영업으로 해서 현재 지금 8년 차 정도 됐고요. 보험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 좋은 간호사를 그만두고 보험 설계를 했느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조기 사망으로 인한 저는 경제력인 궁핍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같은 아이들이 그런 가정 환경에 자라는 걸 저는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병원 가시겠지만 이거 보험 돼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퇴원할 때 되면은 보험사 제출하고 서류 좀 떼주세요. 이 말을 제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보험사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보험 설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험금 청구와 영업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 설계사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숨을 쉬고 계시죠? 숨 쉬고 계시는데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왜 숨을 쉬고 있냐는 거는 그냥 저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할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입니다. 희망은 저희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희망이라는 건 분명히 저희한테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판도라는 모든 것을 가진 여성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 희망은 저희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바로 판도라의 상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판도라 상자를 이제는 여실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감춰두지 마시고요. 이제 희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판도라 상자를 굳이 닫으려고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그게 아주 깊숙하게 있으면 낚싯바늘 낚아채시든 큰 대여라 그러면 비늘로 이렇게 낚아채세요. 어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아까 저기 노래를 불러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여러분의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서연이었습니다. 네.